데이터베이스 개념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설명을 할 때, 제가 늘 설명드리는 게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는 말 그대로 데이터의 집합체죠. 자, 데이터는 뭔가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와 베이스, 베이스가 뭐예요? 기지죠. 기본. 네,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와 베이스라는 두 가지 이제 명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데이터는 뭐예요, 여러분? 데이터는 뭔가요? 설마 데이터가 데이트의 형제다,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 믿으면서. 데이터의 정의를 뭐라고 내려야 될까요? 여러분. 대답해 주실 용감한 분 안 계십니까? 데이터가 뭐다? 데이터가 뭔가요? 네. 자, 여러분들이 워낙 샤이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사전에서 뜻을 대신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데이터의 뜻을 검색을 했더니 IT에서는 네,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문자, 숫자, 소리, 그림 따위의 형태로 된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이스라는 건 뭡니까? 베이스는 뭐죠? 여러분, 베이스가 뭐예요? 남자 목소리 낮은 게 베이스인가요? 야구의 베이스인가요? 어떤 거죠? 베이스가? 네. 베이스가 뭡니까? 베이스. 제가 베이스, 이제 자료 끝났어요. 자료 버스는 떠났습니다, 여러분. 베이스가 뭔가요? 바탕. 네, 그렇죠. 바탕. 저는 이제 뭐라고 생각했냐면, 기지. 이 군대를 제가 이제 오래전에 다녀왔다 보니까, 저는 이제 남자니까 군대 베이스 하니까 기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데이터가 모여있는 집합체들이다. 예,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는 거다. 근데 그 데이터라는 거는 의미가 있어야 되죠. 그냥 쓰레기만 거기 잔뜩 쌓아놓으면 그게 데이터인가요? 그건 데이터가 아닙니다. 데이터라는 거는 언젠가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저장을 해놓고 쌓아놓고 이렇게 열심히 저장 강박증에 걸린 환자처럼 막 열심히 모아놓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데이터가 재활용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쓰레기죠. 데이터가 아니죠. 예를 들어 뭐 미니멀리즘이 요즘에 유행이긴 한데 여러분들 서랍 열면은 한 온갖의 잡다한 물건들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데이터베이스일까요? 아니죠. 저는 그게 데이터베이스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서관에 가잖아요. 도서관에 가면 서고들이 쫙 있죠. 네, 뭐 가나다 순, 뭐 분야별로 책들이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호나 어떤 숫자 목록을 딱 보면 어느 위치에 어떤 책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단번에 찾아낼 수 있잖아요. 네, 빨리 못 찾아내신다고요? 길도 잘 못 찾고 어딘지 잘 못 찾아내는 편이다. 그건 뭐 어쩔 수 없고요. 저는 이제 그런 태그 표시, 인덱스를 보면은 어디 부분에 책이 꽂혀 있다라는 거를 저는 굉장히 빨리 찾아내는 편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뭐 제가 똑똑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전 좀 그런 얍삽한 면이 있어가지고 빨리 잘 찾아내는 편이긴 한데 예를 들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가라고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할 때 도서관에 있는 그 서고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서고 라이브러리는 수많은 종류의 책들이 혹은 뭐 수만 권의 수십만 권의 책들이 분야별로 정리가 잘 깔끔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책을 대출을 하거나 어떤 책들을 내가 읽고 싶을 때 처음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책을 뽑아가면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인덱싱을 딱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그 위치에 대한 안내도와 거기에 기호 표시가 출력된 종이를 딱 우리가 받아서 그거를 들고 위치를 찾아가면 내가 원하는 책을 쉽게 찾아낼 수 있잖아요. 사서분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책을 빨리 찾아낼 수 있죠. 자,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묶음, 그게 나한테 개인적으로 중요한 게 될 수도 있고, 또는 회사나 업무적으로 혹은 뭐 사회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는데,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그 내가 활동을 할 때 그것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또 그런 것들을 재활용하고 내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빨리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묶음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요. 그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분류가 돼 있어야 되고,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분류라는 거는 깔끔하게 분야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돼 있지 않으면
그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로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노션에서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IT에서 개발자들이 쓰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의 단적인 특징은 뭐냐면 행과 열,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행과 열로 되어 있다. 행은 뭐예요? 이 줄이죠, 줄. 여러분들 row, 행 다 아시잖아요. 군대에서 이렇게 집합 좀 해보신 분들, 여기 남자분이 한 분도 안 계시구나. 군대 비유는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행과 열. 우리가 학교 때 조회하면 학생들이 줄을 맞춰서 쫙 쓰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앞에 훈시하고 계시고,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하나요? 제 때는 막, 한 학년에 몇천 명의 아이들이 막 이렇게 구름같이 줄을 서가지고 일렬로 딱 줄 맞춰가지고 쓰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반 쫙 줄 서고 그 옆에 2반, 3반, 4반 이렇게 줄을 쫙 쓰잖아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런 구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운동장에 가득 줄을 맞춰 서 있는데 1반이 있고 2반. 자, 1반은 열이죠. 그 다음에 2반 해당하는 2반 열, 3반 열, 4반 열. 이렇게 10반까지 있다라고 하면 10반 열이 있죠. 그러면 일반에 있는 그 열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열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를 들어 근데 일반에 있는 첫 번째 열에는 남자아이들만 줄을 세웠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여자아이들만 또 일렬로 줄을 세웠다. 그러면 뭐예요? 데이터베이스의 그게 속성인 거예요. 하나의 열이 공통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공통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사물들만 그 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남과 여자, 이렇게 해서 남학생, 여학생 구분을 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그 열을 줄을 세울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코올릭 애들은 1열에 서라. 코올릭 애가 아닌 애들은 2열에 서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키가 뭐 1m 이상인 애들은 뭐 1m 이하인 애들은 뭐 왼쪽 1열에 서고 1m 이상인 애들은 2열에 서라. 이렇게 우리가 속성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라는 거는 행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가 누적돼서 쌓이는 건데 그 데이터는 행만 있는 게 아니라 열이라는 개념도 있다라는 거죠. 그 열은 뭐냐? 그 데이터의 성격, 데이터의 형태나 외관이나 어떤 성격, 형태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하면 그냥 쉽게는 도서관에 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책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제가 템플릿을 하나 추가하지 않고 페이지를 하나 추가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페이지를 하나 추가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있는데 노션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페이지를 하나 추가하고 저는 이제 제목 1이라고 썼는데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니까 자, 데이터베이스 샘플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샘플이라고 제목을 입력했고요. 아이콘이나 커버 디자인을 하지 않을게요. 우리는 여기서 디자인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빈 페이지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을 입력할 수 있는 아까 실습을 했던 기본 시간과 똑같죠.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방법은 똑같이 블록을 추가하는 것처럼 슬래시를 입력하고요.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대까지만 입력해도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인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인라인이라는 게 있고 전체 페이지가 있는데요. 전체 페이지는 일단 생략을 할게요. 표보기가 있고 뭐 보드, 갤러리, 리스트, 캘린더, 타임라인 이렇게 6가지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노션이 보여줍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겉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적인 부분의 차이지 이 6가지는 사실 대동소이예요. 밑바탕에 있는 아까 우리가 도서관에 있는 서고에 있는 책들은 어차피 기본적이라는 거죠. 그 정보는 똑같아요. 근데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방식에서는 이거를 표 형태로 보여줄 수도 있고 보드 형태로 보여줄 수도 있고 갤러리 형태로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노션을 사용할 때 노션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총 6가지의 형태의 보기, 그러니까 겉모습을 지원을 하는데 사실상 이 6가지는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의 기지는 모두 하나를 쓴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가 또 이 줌에 있는 기능을 또 한번 이제 또 활용을 해야 될 때가 왔죠. 자,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제가 이거 마우스로 타이핑을 하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여기 데이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보기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표가 있고요. 여기에는 보드가 있고, 여기에는 갤러리가 있고요. 여기에는 캘린더가 있고, 그 다음에 타임라인이 있고, 리스트가 있고, 이렇게 총 6가지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 데이터 한 가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표를 하나 처음에 만들어 놨다. 제일 처음에. 그러면 얘네들은 이걸 서로 공유를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공유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션에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쓰죠. 그리고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추가한 다음에 보기 추가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표를 보드로 전환할 수도 있고 갤러리로 전환시킬 수도 있고 캘린더로 전환시킬 수도 있고 타임라인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고 리스트 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어요. 어느 것도 순서가 상관없어요. 내가 처음에 이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추가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만 DB를 만들어 놓게 되면 얘네들은 다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지우고요. 네.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를 해야 되니까 저는 슬래시를 누르고 대라는 글자를 입력하고 자, 데이터베이스의 인라인을 선택을 할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자, 여기에는 화면에 지금 표라고 딱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제목 없음. 처음에 우리가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도 제목 없음이 튀어나와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스트레스 받게 만들었는데 표를 딱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했더니 여기도 제목 없음이라고 나와 사람을 긴장을 시킵니다. 자, 근데 이 이름 지어주는 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글 쓸 때도 이름이 제일 중요하고 제목이 제일 중요하고 노션에서도 제목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제목 잘 지어놓으면 나중에 엄청 후회하거든요. 네, 써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왜 중요한지는 제가 말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 쓰셔서 경험을 해보세요. 제목이 왜 중요한지.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자,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도서관이라고 쓸 거예요. 자, 도서관 DB를 제가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이 화면을 좀 크게 키울게요. 자,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여러분. 함부로 아무렇게나 제목 없으면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 자,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니 여기 잘 보시면 아까 제가 데이터베이스는 행과 열로 나눠져 있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여기 행에는 지금 세 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에는 지금 안 보이죠. 여러분들 마음의 눈으로 보시면요. 여기 데이터가 지금 세 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표를 보시는데 여기에 세 줄의 데이터가 안 보인다. 이건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이 상당히 탁하다.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기 지금 세 개의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세 개의 행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있습니다. 네. 왜 있냐? 그건 저도 몰라요. 노션이 무조건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면 처음에 세 줄은 아무것도 없는 빈 내용으로 출발을 하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DB를 추가하면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름이라는 속성, 두 번째는 태그라는 속성. 이렇게 두 개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속성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우리가 데이터는 행이고 그 데이터 각 줄에 그 반의 어떤 그 속성이라고 했죠. 그거는 우리가 속성이라고 했잖아요. 성격은. 지금 여기에는 이름이라는 게 첫 번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줄 이름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름 바꾸기가 있고 속성 편집이 있어요. 자, 속성 편집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예전 노션과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인터페이스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속성 이름 변경을 누르면 팝업 상자가 나와서 거기서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제는 슬라이드로 오른쪽에 메뉴가 돌출이 되면서 속성에 대한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그럼 저는 여기서 뭐라고 할 거냐? 이건 도서관이니까 저는 책 제목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책 제목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이름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바꾼 다음에 엔터 치면은 여기도 바뀐 게 변경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속성 유형을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속성 유형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열의 어떤 성격이죠. 얘네들은 어떤 것들이 들어간다. 이걸 우리가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목에 해당하는 이 이름은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제목이라고 돼 있어서 이 속성의 유형을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성에는 태그라고 돼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속성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자, 속성 편집을 했더니 여기 이름이 지금 태그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는 뭐라고 할 거냐면 저는 도서관이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이 책이 입고된 날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입고일, 날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이 있는데요. 유형이라는 건 뭐예요? 이 여기에 입력하는 이 속성의 데이터의 어떤 형태, 이거를 결정을 해주는 거죠. 지금은 이제 다중선택이라는 걸로 돼 있는데 다중선택이 뭔지는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저는 이거를 입고일이니까 얘는 날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속성 유형을 선택했더니 이 중에서 보면 날짜라는 게 있죠. 자, 날짜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 날짜라는 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날짜 형식이 뭐 전체 날짜일지, 날짜를 입력하는 형식 같은 걸 설정하실 수 있고요. 시간이 24시간인지 12시간인지 이런 형식들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죠? 입고일이 됐고요. 책 제목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저자. 자, 저자. 이건 저자는 뭐예요? 이 책을 쓴 작가 이름을 설정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유형은 텍스트라고 해서, 자, 텍스트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은, 예를 들어 책 제목은, 네, 이것도 제 책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제 책을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이제 책 제목을 넣고요. 입고일은 여기 있는 칸을, 빈 칸을 선택하면 입고일을 이제 날짜를 선택할 수 있죠. 자, 오늘 날짜인 3월 21일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저자는 누구냐? 이렇게, 제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판사가 또 있을 겁니다. 자, 출판사. 자, 속성을 추가할 때는요, 이거 다시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새로운 속성을 추가할 때는 오른쪽 끝에 항상 이 플러스 키가 보일 겁니다. 여기서 요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자, 저는 출판사라고 했고요. 유형은 텍스트,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둘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출간일. 자, 출간일도 보니까 날짜일 것 같아요. 날짜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책 가격. 구매 가격이라고 하겠습니다. 구매 가격. 자, 구매 가격은 숫자죠. 텍스트가 들어가는 것도 물론 상관은 없는데 숫자를 입력하는 거는 여기 속성 항목의 유형의 숫자라고 있어요. 자, 숫자를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렇게 했더니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여러 가지 항목을 입력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해놨죠. 근데 이제 많은 정보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왼쪽과 오른쪽에 굳이 이렇게 여백이 많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항상 우리가 이제 설정은 점점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전체 페이지의 설정을 우리가 바꿔야 되니까 오른쪽 상단에서 설정을 눌러서 일단 작은 텍스트는 뭐냐면 이 페이지를 구성하는 모든 글자를 전반적으로 다 작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작은 텍스트를 활성화시키면 글자가 조금 작아지고요. 다시 끄면은 조금 커지고 키면은 다시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전체 너비가 지금은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자, 전체 너비를 이렇게 활성화시켜 놓으시면은 왼쪽과 오른쪽의 여백이 거의 사라져요. 이걸 다시 전체 너비를 줄이면 왼쪽과 오른쪽 여백이 굉장히 커져 있죠? 이걸 다시 활성화시켜 놓으면 여백이 거의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사라지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는 이렇게 전체 페이지를 활성화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하는 거죠. 출판사는 이제 어디냐면 천그루 숲이라는 출판사고요. 출간일은 3월 제가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 가격은 15,000원. 소비자가가 15,000원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여기에 지금은 도서관에서 어떤 책 관리를 하는데 책이 지금 한 권만 이제 입력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여러 권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네. 자, 또 다른 제 책을 또 입력을 하겠습니다. 한 권으로 끝내는 노션은 뭐 언제 들어온지는 몰라요. 근데 3월 22일 날 입고됐다라고 보죠. 그 다음에 이것도 저자가, 네, 뭐, 이렇습니다. 네, 공저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얘는 이렇게 출판사 정보를 입력하고, 출간일은 이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무 날짜나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하고, 책 가격은 뭐, 16,000원이다.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정보가 입력이 됐고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숫자인 것들. 자, 숫자인 것들은 쉼표를 찍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인지 구분할 수 있으니까. 자, 쉼표를 찍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가 입력된 항목 요 칸에 마우스를 올려두시고요. 왼쪽에 1, 2, 3 숫자가 보입니다.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단위를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일반적인 쉼표가 포함된 숫자를 하시면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다시 요 1, 2, 3을 눌러서 원이라고 있죠. 원화. 원화로 선택하시면 이렇게 콤마도 찍히면서 왼쪽에 원화라는 표시가 출력이 됩니다. 금액인 경우에 이게 만약에 어떤 돈에 관련된 것들이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원을 선택해 놓으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그냥 숫자라고 하면 쉼표가 포함된 숫자를 클릭하시면 천 단위마다 이렇게 콤마가 입력이 되겠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책을 입력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처럼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정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자인 경우에는 저는 이석현이라는 텍스트가 이렇게 두 권을 했는데 어떤 책은 이제 저자가 많이 등장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김영하 작가나 뭐 다른 이병률 작가 이런 사람들은 책이 한 권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만약에 또 다른 책을 입력하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입력을 하면 우리가 오타가 날 수 있죠.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고요. 혹은 바쁘게 하다 보면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검색을 할 때 이 작가 이석현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이름, 그 데이터를 못 찾아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여기서 검색을 하는데 여기서 이석현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 두 권의 책을 찾아 나오는데 원래는 제가 이게 오타 난 거잖아요. 이것까지 찾아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망한 책이긴 한데 이런 책도 제가 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세 권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이석현이라는 작가로 검색을 했더니 두 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이렇게 뭔가 입력을 할 때 실수할 가망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션에서는 어떤 데이터 유형을 결정하냐 하면 자, 저자라는 그 데이터의 유형을 바꿀 겁니다. 그럼 이거를 저자를 클릭을 해주고요. 속성 편집을 눌러주고요. 여기 유형에 지금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선택이라는 걸로 바꿀 거예요. 자, 선택이라고 바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것들이 목록화돼서 이렇게 미리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만 하면 되는 거죠. 네. 만약에 한 권으로 끝내는 노션이 피터킴이 썼으면 이렇게 피터킴으로 바꾸면 되고요. 이석현이 썼으면 이석현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근데 저자인 경우에는 저자 책은 단독저인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공저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유형을 선택으로 해놓으면 한 가지밖에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유형을 바꿔줘야 됩니다. 자, 저자를 눌러주고 속성 편집을 눌러주고 유형이 선택이 아니라 다중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자, 다중 선택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필요 없을 때는 X를 눌러주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검색을 이석현이라고 하면은 세 권의 책이 다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수동으로 매뉴얼리하게 입력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인간이 그 휴먼 인풋을 할 때 실수를 발생시킬 그 확률을 조금 더 줄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출판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출판사도 예를 들어 이 출판사는 다반이고요. 그 다음에 청구루 숲에서 어떤 책이 나왔냐면 생각정리 스킬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야, 책 아시나요? 자, 이 책의 저자는 복주환이죠.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자, 이렇게 저자는 복주환을 처음에
한번 입력을 해놨으니까 혹시나 데이터를 추가해서 재사용할 때는 이렇게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울 때는 여기 라인에서 끌어서 이동을 클릭해서 그 라인을 지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러면 출판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출판사도 유형을 바꿔야 되겠어요. 선택을 하고 속성 편집을 누르고 유형에서 선택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입력한 출판사 리스트가 전부 다 이렇게 리스트화 돼서 이제는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면 다 적용이 됩니다. 네, 쉽죠? 네. 그래서 만약에 분류별로 마치 우리가 이제 엑셀을 쓰시는 분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엑셀에서도 뭐 이런 비슷하게 작업을 하잖아요. 제일 첫 번째 열에는 그 데이터의 어떤 제목 같은 걸 입력하고 그 밑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입력을 하는데 엑셀에서는 그 데이터 입력할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도 있지만 전체 셀을 선택해 놓고 그 데이터에는 그 줄에는 그 열에는 어떤 항목들을 입력하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설정할 수도 있지만 노션에서는 아예 그 정의를 해버리면 여기는 다른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여기 지금 구매 가격은 우리가 숫자라고 아까 지정했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자동적으로 지워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구매 가격이라는 열은 속성에서 오로지 숫자만 입력하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짜에는 오로지 날짜밖에 입력을 못 하는 거고요. 네. 이런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예요. 행과 행이 쫙 있고 열에는 각각의 독립적으로 그 열의 공통적인 속성 유형을 결정을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의 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한 형태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죠.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만드실 수 있죠. 네. 이 정도 데이터베이스는 내가 혼자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내가 속성 유형 결정하고 뭐 다 할 수 있다. 라는 분 1 눌러주세요. 채팅창에다가. 나는 이 정도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고 속성의 유형 결정하고 요 정도 작업은 이 선택이나 다중 선택이나 날짜와 숫자가 뭔지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 정도는 뭐가 뭔지 알고 할 수 있다라는 분은 채팅창에 1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하셔야 돼요. 잘나고 싶어가지고 거짓말로 1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 돼요. 안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 0.7. 아, 네. 역시, 네. 열말님은 아시는 거. 백하님 0.9. 일가삼님 1.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크크크는 뭔가요? 크크는 안다는 얘기인가요?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네. 크크크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기까지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여러분 정렬하는 거는 아세요? 정렬. 네. 자, 정렬하는 거는 여기 있는 날짜를 제가 다 입력해 볼게요. 3월 25일, 3월 26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자연스럽게 3월 21일부터 3월 25일, 25일, 26일 이렇게 순별로 뭔가 정렬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게 4월 8일이라고 보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입력한 그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어떤 책을 대출을 받고 싶을 때 그 책이 분야별로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그 얘기는 정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책을 서고에서 빨리 찾아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책을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서고에서 분야별로 인덱싱이 잘 돼 있어야 되겠죠. 인덱싱을 노션에도 할 수 있어요. 노션에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정렬이죠. 그럼 정렬하는 방법은 일단 간단하게 먼저 입고일별로 내가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입고일 여기를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이렇게 하시면 오래된 날짜부터 최근 날짜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렬이 되면 여기에 입고일 기준으로 정렬이 됐다라고 해서 이게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오름차순이라고 돼 있죠. 노션이 이번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런 게 없었는데 이게 새롭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입고일에서 날짜별로 오름차순이었는데 이걸 클릭해서 내림차순으로 하면 반대로 최근 데이터부터 나와요. 그리고요, 이번에는 입고일로 정리되어 있는 순에서 출판사별로 다시 정렬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출판사를 클릭하고 오름차순으로 클릭하시면 이번에는 이 출판사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출판사 기준으로 정렬이 됐는데 이거를 선택하면
책 제목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입고일 기준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매 가격으로 정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14,000원이고, 생각정 리스크리 뭐 13,800원이다. 그러면 비싼 것부터 정렬하고 싶다라고 하면 구매 가격의 내림차순 이렇게 정렬하면 가장 비싼 책부터 이렇게 정렬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정렬할 수 있는 이유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다가 그냥 빈 페이지에다가 1, 한 칸 띄고 2, 3, 한 칸 띄고 4, 여기다가 5, 6, 7, 8 이렇게 입력하면 이거 정렬할 수 있을까요? 정렬 못하죠. 이런 거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건 정렬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차이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는 표라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추가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다른 보기 형식으로 바꾸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서요. 여러분 보기 추가를 눌러주시면 돼요. 보기 추가를 누르면 자 노션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UI가 바뀌었어요. 오른쪽에 바꿀 수 있는 보기가 총 6가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보드 눌러주시고 타임라인, 캘린더, 리스트, 갤러리 뭘로 바꿀 거냐 선택 이렇게 눌러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저는 보드로 바꿔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드 선택하고 데이터베이스 제목을 표시할 건가 카드 미리 보기 커버를 하면은 이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생략을 할게요. 해당 커버 없음 카드 크기 작게 할 거냐 크게 할 거냐 이런 사이즈 조절할 수 있고요. 자, 저는 중간 크기로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룹화 기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료를 딱 눌러줘요. 자, 그러겠더니 자, 똑같은 책이에요. 똑같은 책인데 자, 왼쪽에 표를 눌러볼게요. 자, 표를 눌렀더니 자, 4권의 책이 이렇게 표 형식으로 나왔고요. 방금 제가 보드를 추가해서 보드를 클릭했더니 이렇게 3가지 보드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드는 뭐냐면 특정 어떤 기준으로 이게 그룹핑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노션이 자동으로 출판사라는 거를 그룹핑을 자동으로 해준 거예요. 자, 에드앤미디어라는 출판사, 청구루스피라는 출판사, 그 다음에 다반이라는 출판사. 3가지 그 출판사가 있었죠. 다시 표로 가볼게요. 여기 보면 출판사가 에드앤미디어, 청구루숲, 다반, 청구루숲 이렇게 3가지 분야로 나누어졌었죠. 근데 보드로 갔더니 청구루숲은 2권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2권의 책이 요 밑에 들어가 있고 에드앤미디어 1권, 다반 출판사 1권 이렇게 책이 보드에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직관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룹핑은 어떤 원리로 되는 것이냐? 여기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항상 보실 때는 제가 점점점 요 데이터베이스 설정은 여기서 이 점점점에서 보시면 돼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아까 우리가 팝업 오른쪽에 슬라이드 됐던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 보시면 그룹핑이라고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 기준이 지금 출판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그룹을 바꿀 수 있어요. 그룹화 기준이 출판사가 아니라 저자로 바꿔볼까? 그러면 저자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요, 이번에는 그룹화 기준을 입고일로 바꿔볼까? 그러면은 내일, 다음 7일, 다음 30일 이렇게 날짜를 기간별로 정렬해가지고 또 보여주고요. 그룹화 기준을 이번에는 저자, 책 제목 뭘로 해볼까요? 출간일로 해볼까요? 자, 출간일로 해도 이렇게 지난 30일 이렇게 그룹이 자동적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룹핑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설정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출판사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열 배경색을 활성화시켜 놓으시면 배경이 좀 깔끔하게 이쁜 게 들어가고요. 지금은 출판사 없음이라는 거는 분류가 안 된 거니까 빈 그룹 숨기기를 활성화시켜 놓으시면 이렇게 숨긴 그룹 출판사 없음이라는 거는 이제 화면에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서관이라는 거는 지금은 이제 출판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룹핑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표를 누르면은 기본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데이터로 볼 수도 있고 보드를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보기를 새롭게 또 추가해 볼게요. 보기를 추가해서 이번에는 타임라인, 캘린더를 추가해 볼게요. 자, 캘린더를 추가하고 똑같이 완료를 누르게 되면 자, 입고일 기준으로 자동적으로 지금 정렬이 된 거예요. 데이터가. 그래서 3월 22일 날 입고된 책들, 그 다음에 3월 25일, 26일 날 입고된 책을 이렇게 클릭하면 이 내용이 아까 우리가 입력한 거.
여기 보시면, 표에 보시면 이 행이 한 권으로 끝내는 노션이 3월 20일 날 입고됐는데 이 책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근데 여기 제목 있잖아요. 이 제목마다 열기 버튼이 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데 이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우리가 아까 한 줄로 돼 있던 항목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모를 시작하는 쉬운 글쓰기 하신 분들은 제텔카스트 메모 입력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메모라는 게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들 메모 입력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네. 한 줄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라인별로 하나씩 하나씩 열별로 입력할 수도 있지만 이 열기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수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서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어느 게 위로 가고 어떤 게 아래로 갈 건지 이런 것들도 다 위치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고 필요 없는 속성일 경우에는 이렇게 제거할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속성 추가를 해서 예를 들어 대출 중이냐 그러면 대출 중이냐 이렇게 속성을 추가할 수도 있겠죠. 자, 대출 중이냐는 거는 대출 중인가 그렇지 않는가 두 가지 상태만 갖고 있잖아요. 두 가지 상태만 갖고 있을 때는 이렇게 체크 박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책은 누구한테 나갔다. 그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속성 추가해서 누구한테 나갔냐? 대출자. 대출자는 이것도 선택을 해주시고 공심이라는 사람한테 대출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바깥쪽으로 나가시면 대출자와 대출증이라는 속성이 바깥쪽에도 추가가 돼 있죠. 왜냐? 이 안쪽에서 추가를 했어요, 우리가. 대출 중이라는 것과 대출자 두 가지 속성을 추가했는데 얘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에 다 종속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권으로 끝내는 노션 안에서 우리가 두 가지 속성을 추가했지만 얘는 프로일잘러의 슬기로운 노션 활용법을 선택해도 여기다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왜냐? 한 권으로 끝내는 노션부터 이 네 가지의 행 데이터는 전부 데이터베이스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네. 네, 하나의 항목만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거에 다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딸려가는 거예요. 하나가 죽으면 다 같이 죽고, 하나가 살면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더 추가할게요. 자, 여기는 뭐냐면 출판사. 제가 이제 출판사라는 거를 DB를 추가했어요. 자, 여기 출판사에는 에드앤 미디어, 천그룹, 숲, 그 다음에 다반. 이렇게 세 가지 출판사를 미리 등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판사 관리를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 이거는 이제 도서관 대출 DB라고 해보죠. 자, 도서관 대출에서 출판사를 관리할 이유는 없잖아요. 출판사는 출판사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는 게 좋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 요 출판사의 열과 이 출판사를 연결을 할 겁니다. 무서운 걸 할 거예요. 이거를 연결할 거예요. 어떻게 연결을 하냐? 자, 일단 이 출판사 이름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페이지와 이름이 좀 될 수 있으면 유니크한 게 좋습니다. 자, 이제는 에드앤미디어 이렇게 목록에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목록을 여기서 불러오게 할 거예요. 자, 그걸 할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 출판사 요 제목 있죠?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속성 편집을 눌러줍니다. 그리고요, 지금 유형이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선택이 아니라 관계형을 눌러줄 거예요. 자, 관계형 눌렀죠? 그러면 이제 내가 연결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라 하고 자동으로 똑똑하게 노션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이게 안 나왔었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우리가 연결할 게 출판사라는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그 똑똑하게 출판사 데이터베이스를 제일 위에 보여주네요. 자, 이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선택을 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이게 끝난 거예요, 여기서. 자, 출판사라는 거는 관계형으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아이콘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됐고요. 그리고 출판사에 보시면 여기에 열이 추가가 됐어요. 도서관 대출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가로 열고 출판사라는 열과 속성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바깥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이름, 그래서 도서관 대출.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출판사. 이거는 요 출판사라는 열, 속성 이렇게 돼서 연결돼 있다라는 게 자동으로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아까 여기에 출판사 이름들이 있었는데 다 지워졌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요. 출판사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한 권으로 끝내는 노션, 에드앤 미디어. 그 다음에 프로일잘로의 슬기로운 노션, 청구루 숲. 단어를 디자인하라, 답안. 생각 정리 스킬, 청구루 숲.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됐죠? 여러분, 출판사가 여기서 입력해 놓은 거를 여기서 갖다 썼으니까 여기서는 두 번 입력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출판사가 추가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추가할 필요 없죠. 출판사는 출판사에 관련된 정보는 출판사 데이터베이스에만 우리가 관리를 하면 돼요. 관리 포인트가 이렇게 독립된 거예요. IT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독립성, 응집도를 떨어뜨리라고 하거든요. 응집도를 높이라고 하죠. 서로 연결을 느슨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도서관 대출은 대출에 관련된 것들만 다뤄야 돼요. 출판사에 관련된 기본 정보는 출판사에 관련된 DB에서만 입력을 해야 돼요. 얘는 서로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연결은 굉장히 느슨해야 돼요. 응집도가 높으면 안 돼요. 다만 독립성은 더 높아야 된다. 그게 바로 여러분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철학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다른 새로운 출판사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어떤 출판사 있죠? 네, 여러분 출판사 아시는 거. 청림. 청림이라는 출판사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왜 떠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청림이라는 출판사가 떠올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책이 입고가 돼서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하는 거예요. 청림의 어떤 책, 몰라요, 저도 무슨 책이 있는지. 책이 이제 하나 입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월 30일 날 입고가 됐어요. 저자는 예를 들어서 네, 요나라는 분이 저자였다. 네, 근데 이제 출판사가 청림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를 해놨기 때문에 청림이 여기에 자동적으로 리스트가 나오는 거죠. 네, 아주 편해졌죠. 네. 여기서 출판사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서관 대출 DB에서는. 출판사 관리는 여기다가 추가만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추가 또 해주고요. 꿀꿀 출판사. 네, 출판사.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과 3 출판사. 네. 여기다가 또 뭐 있습니까? 네. 열말 출판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우리가 속성을 바꿔가지고, 대표자 누구냐. 이제 이런 출판사에 관련된 정보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립일, 출판사가 언제 만들어졌냐. 이런 거.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출판사를 끌어올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수동으로 입력, 타이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얘를 클릭하면 어떤 책은 출판사도 두 개의 출판사가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예를 들어 한 권으로 끝나는 노션이 에드앤 미디어뿐만 아니라 다른 출판사와 같이 공동 작업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은 이제 클릭하면 에드앤 미디어만 나오는데 여기를 마우스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다른 출판사가 또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관계형의 페이지 추가 플러스를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두 개가 추가가 돼요. 그러면 한 권으로 끝내는 노션은 에드앤 미디어와 열말 출판사가 같이 작업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열말 출판사에서 한 권으로 끝내는 노션을 관계가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게 여기도 같이 다 표시가 자동적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관계 형성을 하는 순간에 예를 들어 지금 프로일잘로의 슬기로운 노션 활용법이 꿀꿀 출판사라고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도 꿀꿀 출판사에 프로일잘로의 슬기로운 노션 활용법이 추가됐다라는 게 여기도 연결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지금은 이제 관계형으로 우리가 연결을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출판사에서, 도서관에 대출된 그 특정 출판사에 몇 권의 책이 입고가 됐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숫자 같은 거를 카운팅하고 싶을 때 쓰는 또 이제 그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걸 해볼게요.
자, 속성을 하나 이제 추가를 하고요. 여기서 음, 개수라고 그냥 입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유형에서는 롤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롤업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냥 끝나요. 이거를 좀 왼쪽으로 이렇게 끌어서 위치를 바꿔주고요. 자, 이거는 뭘 할 거냐면 에디앤 미디어가 총 몇 권의 책을 도서관에 입고를 시켰나 이거를 카운팅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단어를 디자이너를 이렇게 에디앤 미디어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에디앤 미디어 자 출판사의 지금 도서관 대출과 출판사라는 DB가 서로 연결이 돼 있는 상태예요. 관계를 맺은 상태예요. 자 롤업이라는 거를 이제 속성을 추가했고요.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롤업 구성을 눌러줘야 돼요. 자, 구성을 눌러주게 되면, 자, 기존 관계형을 선택하세요가 나와요. 자, 그럼 우리가 관계형을 하나밖에 안 만들었죠? 도서관 대출 출판사에 관계된, 이건 요거예요. 여기 이름이 나와요. 이거를 선택을 해줘요. 그 다음에 책 제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출판사. 여기 출판사 있죠? 출판사 요 항목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원본 표시가 아니라요. 중복제의 모드 값세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3이 나왔지? 잠깐만요. 응? 중복제의 값세기. 뭔가가 좀 이상하다. 잠깐만요. ADM 미디어가 한 번만 들어가지 않았나요? 이게 왜 3이라고 나오지? 자, 이게 지금 뭔가 이상한데요. 자, 보시면은 청구루숲 출판사는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총 두 권이 이 데이터베이스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ADM 청구루숲은 총 몇 권의 책이 입고가 됐는가를 얘가 집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답안의 경우에도 여기 지금 2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 2라고 돼 있지? 잠깐만요. 이거 이상하다. 아, 됐네요. 자, 여기서 속성이 책 제목을 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 책 제목으로 우리가 판정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출판사가 아니라 책 제목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원본 표시가 아니라 중복 제외 모두 세기를 하게 되면 이제 집계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에디앤 미디어가 총 두 개고 그 다음에 청구루 숲이 두 개고 다반이 한 권이고 청림이 한 권이고 꿀꿀 출판사가 한 권이고 일가삼이 한 제로 그 다음에 열말 출판사가 한 권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된 상태에서 ADM 미디어가 소속되어 있는 이 책의 이 제목을 카운팅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롤업에서 마지막 선택하는 거는 이 책 제목이 출판사에 몇 개가 링크되어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책 제목을 두 번째에서 속성을 선택한 거고요. 중복제 모드 세기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에드앤 미디어가 사용된 그 책의 개수를 세주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원본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 있는 것과 똑같이 에드앤 미디어가 출간한 책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집계를 하고 싶으면은 중복까지 세고 싶으면은 그냥 값세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중복을 제외하고 셀 거면은 중복 제외 모두 세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똑같이 출판사뿐만 아니라 저자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똑같이 표를 추가하고요. 저자라고 하고 저자에는 이석현, 뭐 공심, 복주한 이렇게 해놓고요. 이 저자에 해당하는 이거를 마찬가지로 속성 편집을 해서 다중 선택이 아닌 관계형으로 바꾸고 저자를 선택하면 이제 관계가 맺어진 거죠. 그럼 여기서 한 권으로 끝내는 노션은 예를 들어서 이석현이고 프로일잘러도 이석현이고 단디아라는 공심이고 생각정리 스킬은 음, 복주환이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저자도 이제는 수동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입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끌어서 입력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간편하게 입력을 하고 실수도 줄어들고 여기다가 새롭게 저자를 추가하면은 그 저자 이름을 여기서 불러올 수 있으니까 아주 간편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자 이름을 만약에 수정을 하게 되면 빵심이라고 수정을 하게 되면 여기도 바뀌어요. 네. 그래서 한 군데에서만 바꾸게 되면 여기서는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네. 이런 장점이 있고 만약에 이런 지금 열이 데이터가 쓸데없이 많이 보인다라고 하면 이거는 클릭을 해서 이렇게 숨김 설정을 하시면 돼요. 숨김 설정을 하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두 번째 교시에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설정,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관계를 맺는 방법, 그리고 롤업으로 집계내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이거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 각자 나름대로 관리하는 게 다 있을 거예요. 뭐 우리 아이들 학교 성적 관리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반 친구 관리도 할 수 있겠고 뭐 장난감 이런 관리도 할 수 있겠고 학교에서는 업무 관리 같은 것도 할 수 있겠고 뭐 비용 관리, 가계부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 관리 온갖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요소 관리하는 요소라면 노션의 이런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중복해서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은 수동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독립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목록에서 불러오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집계도 될 수 있고 실수를 할 확률도 줄어들고 한 군데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 반대쪽도 자동적으로 수정이 되는 서로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이 이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화면에 보여지는 모습도 이렇게 다양한 보기를 추가하게 되면 변경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왜냐하면 데이터라는 거는 한 곳에 저장이 돼 있고 그거를 보는 형식만 바꿀 뿐이니까 이 상태에서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요 바운더리 내에서는 얼마든지 많은 보기를 추가해도 데이터는 바뀌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개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설명하고 진짜 끝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설정해 보시면은 여기 보기 링크 복사라는 게 있거든요. 자, 보기 링크를 복사를 해주시고요. 다른 페이지에 가시는 거예요. 새 페이지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여기서 컨트롤 V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냐?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하게 되면 뭐냐? 아까 우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 있죠. 자, 도서관 대출이라는 DB 있죠. 자, 원본은 여기 있어요. 여기 도서관 대출에 원본은 여기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제목에 없음에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를 추가를 해서 이거는 여기 있는 걸 수정하면 제가 한 권으로 끝내는 노션을 2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고 데이터베이스로 이동을 하면 여기도 2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거예요. 아주 똑같은 애가 하나 더 복제가 된 겁니다. 근데 복제는 서로 완전한 쌍둥이, 일란선 쌍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꾸게 되면은 얘를 3으로 바꾸게 되면 원본도 그대로 3으로 있어요. 또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 갖고요. 여기서 컨트롤 V를 해가지고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생성을 하게 되면 여기서 똑같이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4라고 변경하면 여기 가서 여기도 4로 바뀌어 있고 여기도 4로 바뀌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멋지게 디자인하고 만들어 놓으면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서 보기 링크 복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중복해서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 이 개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